이재명 대표는 연임으로 당권을 공고히 다졌지만 대선 여정은 험로가 예상됩니다. 차기 대권을 앞두고 가장 큰 변수가 사법 리스크입니다. 이 대표가 피고인 신분으로 4개의 재판을 받는 가운데 2재판의 1심 선고가 10월로 임박했는데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대권에는 어떤 영향으로 작용할까요? 위증 교사는 뭐 이미 영장심사에서도 범죄 사실은 소명됐다라고 얘기하고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명확하고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도 방송에 나가서 뭐 반복적으로 본인이 의식적으로 이야기한 것, 그리고 또 국회에 와서 본인이 충분히 그 의미를 알고 충분히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예. 그러니까 뭐 하위 직원이었으니까 그때 당시 아마 팀장이었을 겁니다. 팀장이었을 텐데 제가 이분을 알게 된 거는 제가 도지사가 된 다음에 변호사 시절 때부터 면을 맺고 대장동 사업에 온몸과 마음을 바친 아버지를 이재명 후보님은 빈손은커녕 조의를 표하는 연락 한 통 없고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때 성남시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변경해 이른바 옹벽 아파트를 짓도록 한 건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라고 발언해 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재판에 나온 국토부와 성남시 공무원들의 증언은 달랐습니다. 국토부 공무원은 용도 변경은 지자체 사안이라 나선 적 없다고 했고 성남시 공무원도 국토부가 협조 공문을 보낸 적은 있지만 협박이나 압박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뭐 법리적으로 보면 당연히 유죄 판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죄의 중대성에 비추어 보면 당연부요 또는 의원직 상실형이 저는 나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증교사 사건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 사건의 핵심적인 내용에 관해서 위증교사를 한 것이고 그것이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생명을 좌우할 만한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있는 대로 진짜 세월도 지나버렸고 이 사건이 매우 정치적인 거래가 있는 그러니까 뭐 그런 사건이었던 걸로 기억된다 정도. 오래돼서 기억도 뭐 사실 크게 저기 기억도 잘 안 나거든. 내가 저 변론 요지서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우리 주장이었으니까 기억도 되살려보시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사실 정치적 생명을 이어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금고 이상의 뭐 그게 집행유예가 됐든 실형이 됐든 그건 그 다음의 문제지만 저는 금고 이상의 형이 선택돼서 선고돼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 다르게 봐요. 어떻게 다르게 봐요? 봐요. 네. 선거법 위반은요. 이게 자기 스스로가 가사 사실과 다른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후보로서 거기 토론 과정에서 그러면은 자기 잘못을 예를 들어서 시인을 하고 이런 것도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더더욱 그래서 과거에 이런 것을 따지면은 전부 다 선거법 위반이 돼야 돼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겨서 이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면은 또 다른 문제고. 그러면 이제 위증교사 남거든요. 그런데 위증교사는 그 국민의힘에서 뭐 이미 알려진 거지만 녹음도 틀고 그랬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 정말로 이거는 경계에 서 있어요. 경계에 서 있다. 네, 위증교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내용을 풀로 들어보면은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요. 변론 이 요지 있잖아요. 이거를 한번 좀 보라고 말 끝에 한 거. 이거 말고는 그래서 이거는 매우 경계선에 서 있는 문제다. 요거 제가 보기에는 남는 것 같아요. 그게 A를 B로 얘기하라. 이게 위증교사가 아니고요. 사실은 A라 하더라도 내 기억이 B라면 B라고 진술을 해야 위증죄가 되지 않는 거거든요.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데 분명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위증죄입니다. 그런데 그 녹취록의 상대방은 저는 뭐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계속 이재명 대표가 그때 이랬던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본인이 기억을 만들면서 이렇게 좀 진술해달라고 하는 거. 그게 명확한 위증교사입니다. 아니, 그게 자의적 해석의 영역이라니까. 하여튼 이거는요. 스스로의 관점, 스스로의 기준에서 이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 정도고요. 사실 이 대표의 소위 사법 리스크는
대권과대에서 몇 가지 이제 경우수가 있을 수 있죠. 첫 번째로 무죄가 나오면 이거는 날개를 다는 거고, 네. 이거는 정말로 신도 예측하지 못한 변수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그거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최종심이 나지 않고 1, 2심까지 유죄가 났을 경우. 그럴 경우에도 이재명 대표는 나는 죄가 없다. 그래서 이제 고할 거라는 거죠, 대권과대. 이 경우가 있고. 그렇게 되면 헌정사상 기소된 그 피의자가, 그죠? 그 대선 후보가 되고 당선될 수도 있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11개 혐의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차기 대선 2027년 이전에 대법원 확정심이 나와야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법부가 시간을 끌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상황이 가장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 대통령이 된다면 5년 내내 그 사법 리스크 때문에 국가를 사유화하지 않겠습니까? 권력을 사유화해서 사법부든 검찰이든 그 어떤 데든 그 사법 리스크를 면하기 위해서 권력을 사유화할 텐데 그게 국민으로서는 가장 불행한 상황 아닌가요?